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김성찬 의원님 질의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실험 없이 우라늄 탄을 만들 수 있다고 물었을 때 장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험이 없이 우라늄 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라늄 탄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험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네, 겁니까? 예. 정확하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기보다는 조건이 우선돼야 된다고 당부드린 바 있었는데 지난 10월 23일 미국 워싱턴 개최하는 한미안보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전환 조건을 삼고 있는 대북 억제 능력 주요 핵심 추진 과제에 보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지난 13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킬체인은 군사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17조나 들어가고요. 차라리 킬체인에 들어갈 예산을 미사일 방어체계 집중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군사적 실효성도 추구해보자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몰아서 해주셔도 되고 네네.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아니, 나중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미군 주둔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책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실장께서는 7일 국방부 국정감사 시 조기경보 레이더 없이 사격 통제용 고정 레이더만으로도 사드 운영이 가능하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 증언하신 거요? 네. 중국이 현재 문제 삼고 있었던 통상적으로 알려지는 엑스베드 레이드 중국 땅까지 탐지가 되는 조기경보 레이더인 것인데 이 미사일 체제는 아닌 거죠? 이거 보면. 지금 아직 협의한 바가 없고 협의 중이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 그러면 조기 경보용 레이더를 제외하고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과 외교 마찰을 일으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다면 이 부분이 내용이 국방부에서나 그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전투 예비 탄약 문제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도 했고 올해도 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최첨단의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예비 탄약이 일주일 안에 모두 바닥난다면 무기는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 무기라 하더라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국회에도 좀 성의를 다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노력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획득에 앞당겨 주시고 숫자를 넓혀 주시는데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방사청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은 얘기가 나오고 부적절한 내용도 많이 밝혀졌는데 이 슈퍼갑에 대한 행포가 또 그렇게 뒤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군과 우리 방사청 업체는 사실 상생하면서 같이 가면서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좀 해주기를 우리 국민도 바라고 있고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비리를 잡겠다고 우리가 업체들을 통제하는 규제는 강하게 만들면서 방사청은 은폐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문제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규제하면서 한쪽 방사청에 또 후원은 또 많이들 부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장관님과 방사청장
장관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특별히 써서 방사청의 변화를 강력하게 일으켜야 우리 국민도 방사청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꼭 장관님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지도하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 해 그 수백억씩 들여서 예산을 들여갖고 정책 연구 보고서를 사실 만들지만 군에도 쓸모도 없고 내용도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고 이런 표절이 많은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하나는 예비역장교 개인 또는 군과 관련한 기관의 일감을 몰아주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 예산 정책의 한 관계자는 보니까 예비역장교 개인에게 발주되는 과제가 모두 수의계약이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역장교의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의 어떤 운영체계 이렇게 가능성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군사보안을 이유로 연구용역보고서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또 이렇게 심각한 표절이 심한 거 아니냐. 장관님께서 용역 표절 문제나 내용이 건실해서 우리 군에 도움되는 그런 용역이 좀 나왔으면 하는 부분을 좀 잘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지난번 국감 첫날 질문을 네네.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관리 감독 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심사병 문제에 관련해서 일선 지휘관들이 한결같은 건의사항인데요. 이런 인원들이 어떻게 자대 배치까지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인원은 병무청의 신검 단계에서부터 미리 걸러서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관심사병 한 명 때문에 해당 분야 전체가 전투력이 심각한 영향을 청장님께서나 또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초만 더 주십시오. 지난 7월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복지단의 밀리토피아 입찰관계 관련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복지단의 이런 비리를 우리는 그냥 사실 자유롭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방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하고 이런 비리를 누가 보고를 한다든가 검토하라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예, 복지단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의원님 다시 말씀 주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것이 최선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초만 주십시오. 저기 군인공제에 누가 나오셨습니까? 누구세요? 지금 신임 이사장님께서 취임한 지 일주일뿐이 지나지 않아서 뭐 이사장님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먼저 이사장님께서 이사회 통과도 하지 않고 이사회 그 군인 공제와 협력업체도 아닌 도이치뱅크에다가 162억을 지급하면서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다 그냥 뭐 파티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아주 부조리 없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떠나는 파티를 아주 써붙여가면서 파티를 하셨다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검토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조 2천억이 넘는 원금 회수를 투자하고 하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도 하시고 국방부에도 보고하시고 장관님께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손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덕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